존경하는 이복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연수구 동춘 1, 2동, 옥년 1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7일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위상이 무색할 만큼 지역경제의 심각한 위기와 도시의 침체를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연결, 혁신, 균형이라는 방향으로 글로벌 탑10 시티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탑10 시티 계획은 기존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 또는 저물포 르네상스 등의 정책과 특별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기존 도시 기본 계획과도 가의 맥락도 찾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컨트롤 타워조차 제대로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인천 본청과 더불어 인천 경제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또 어떻습니까? 2년 전 야심차게 선포한 인천 영어 통용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와 3월에 발표한 2040 비전 전략 TF는 대체 어디로 표류하고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전략에 관한 시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과연 글로벌 탑10 시티는 무엇을 하기 위한 정책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인지,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략 비전 등은 무엇인지, 인천 경제의 밑그림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더가 행복해야 300만 시민이 행복합니다. 요새 행복하십니까, 시장님? 글쎄, 행복하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행복하다 안 하다 답변하기보다는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 또한 행복하게 힘차게 인천 발전을 위해 뛰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질문 드릴 거고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에 영종 모의건 인스파이어에서 글로벌 탑10 시티로 도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만 이 자리에서 인천이 글로벌 탑10 시티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다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예. 우선은 존경하는 유승분 의원님께서 글로벌 탑10 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달에 글로벌 탑10 시티에 대한 설명회를 한 것은 이미 민선 8기 들어와서 제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뉴홍콩시티 프로젝트가 홍콩에 국한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초기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홍콩에만 국한하지 않고 더 글로벌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향후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다각적인 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비전 설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이고 또 좀 확대 발전된 개념으로 바꿔서 글로벌 탑10 시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탑10 시티의 내용에는 인천시의 국제도시로서의 향후 비전, 목표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달성하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당연히 시가 의지를 갖고 이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총력 노력을 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지금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뉴홈컴시티 프로젝트와 특별히 다른 게 무엇이냐, 새로운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구체화된 방안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이 마스터 플랜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화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영종을 중심으로 해서 송도, 청라뿐만이 아니라 강화 남단 그리고 서해 도서 지역 그리고 원도심 지역인 내항 또 소위 말하면 연수구 전체 이런 원도심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이 사업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강화남단은 어떻게 하고 내항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영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 핵심적인 사항은 과감한 국내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구상이 담겨 있는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네. 당일 탑텐시티 선언시에 투자 유치 협약식이 있었죠. 네. 네. 관련하여 국제금융그룹, 금융중심, 국내 금융기업 유치 성과 여부와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5월 7일 유치 협약식에서 MOU를 체결한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12개 기업 중에 3일 회계법인, 고려아연, 네. 샤프테크닉 뭐 이런 굴지의 대표적 민간 기업들이 특히 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 굴지의 대표적 민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본위원회 눈에 띈 부분은 3일 회계법인입니다. 예. 이 금융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3일 회계법인은 지금 용산 LS 그 국제빌딩에 3일과 PwC 컨설팅 부분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혹시 3일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부지에 어떤 형태로 인천에 투자 유치 의향을 보였는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지난번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는 이런 계획하에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받고 그 내용을 MOU로 체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제청에서는 이런 그 대상 사업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이제 계약을 체결하든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일 회계법원에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MOU 체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MOU 체결이 MOU 체결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12개 기업과 MOU 체결하셨는데 이 12개 기업에서 MOU만 체결한 건지 실질적으로 투자 의향을 보인 기업이 또 3일회계법인 외에 또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청에서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의향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런 투자하겠다 하는 의향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향후 진척 상황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 논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단계를 갖게 될 겁니다. 12개 기업들이 인천에 정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또는 제대로 직접적인 정말 투자가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일 때 사실 외연의 학대로만 보이기는 또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만 보여지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이제 많은 시민들이 사실 식상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그날은 이제 일종의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글로벌 탑10 시티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투자 유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사례로다가 12개 기업이 들어온 거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미국을 다녀오면서도 이제 가시적인 거를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한 것도 바로 이제 뭐 파나벤토사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하도록인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실상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취지에 연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실제로 글로벌 탑10 시티 프로젝트의 사업 기간이 대부분 2030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네.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단 투자 유치과에서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네. 그런데 글로벌 탑10 시티 발표 내용을 쭉 보면 강화남단 옹진 경제구역을 비롯 뉴홍콩 시티 프로젝트와 제물포 르네상스의 사업들을 모두 넣은 백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인천을 정말 대개조할 계획이라면 시장 혹은 정무부 시장 직속기구 정도의 컨트롤 타워는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게 이제 시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청장, 뭐 글로벌 도시 정무부 시장 모두가 사실을 핵심적인 컨트롤 타워의 사령탑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별도의 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 부서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과 경제청장이 중심이 돼서 이걸 끌어나가는데 또 다른 이제 컨트롤 타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핵심적인 라인업이 조금 혼란을 초래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로벌 탑10 시티 공약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음 질문 드립니다. 네. 본 의원이 관련 내용을 챙겨보려고 하니까 영종, 청라, 송도, 강화남단 옹진에 거쳐서 다양한 구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스터 플랜 보니까 강화는 그린바이오 파운드리의 거점 도시와 영종은 초격차 첨단 신산업의 플랫폼, 청라는 금융과 환경산업의 집적지, 송도는 신산업, 산학융합 거점 도시와 원도심 발전과 내양개발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글로벌 최대 규모의 문화 복합 시설 큐브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 지금 시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 부서에서 사업을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이라면 현재 주무부서인 투자유치과는 각 부서 자료 취합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우려점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중앙정부, 즉 국가기관과 협의하고 각 실국 간 의견도 조정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과연 하나의 투자유치과에서 운영하는 이 시스템으로 컨트롤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 그 공약의 재탕 삼탕이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힘있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제안드렸는데 그래도 좀 전 대답과 같은 대답이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전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중심이 돼서 하지만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장 직속으로 어떤 그런 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의 말씀인데 이건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인천의 도시계획에서 최상위 우선되는 계획이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이죠. 네. 네. 도시기본계획은 인천 도시계획의 큰 그림이자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도 없는 사업들이 뉴홍콩 시티 또는 글로벌 탑10 시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2030,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다 담겨져서 그 계획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큰 틀에서 인천시가 가야 될 어떤 밑그림을 그린 것이고 이런 단위 사업들, 뉴홍콩 시티 프로젝트를 글로벌 탑10 시티로 바꿔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또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단위 사업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2030에 다 담을 수는 없었죠. 다만 이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건 실질적인 단위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2030에 담겨져 있지 않다 해서 이 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운 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기본 계획이 지금 수정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수정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 수정은 합니다. 그 수정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그럼 담아질 예정일까요? 그 수정 계획은 제가 언제쯤인지는 좀 확인해 봐야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도시 기본 계획에 없지만 도시 기본 계획을 수정하면서 그 안에 담아낼 생각이다. 그리고 실현할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다면 담아서 올해 말 예저 기본 계획 수정이 되고 그리고 글로벌 탑10 시티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쭉 될 텐데 이게 언제쯤이 좀 가셔야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시기까지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탑10 시티 비전 선포 선정 시 혹시 범시민적 의견 수렴 과정은 거치셨나요, 시장님? 예를 들어 이제 이미 공청회라든가 뭐 토론회 뭐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 이런 거는 이제 대단히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은 해왔지만은 범시민적 의견 수렴을 하면서까지 하기에는 이런 전문적 프로젝트 추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대시민 공표를 하고 또 이것을 널리 이런 정책 발표를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게 되고 또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글로벌 탑10 시티 프로젝트 발표 후에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셨기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 계획 수립도 있고요.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지 않은 계획 수립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허나 인천의 미래를 그리고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이런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방향이 아닌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조한 인천의 경제 활력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선포식 때 12개 기업과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은 104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고 등록 인구 300만 명의 올해 예상 규모도 15조 6천억 원 규모이고요. 그리고 24년 산업부 집계 인천경제청 FDI 신고액이 4억 3천만 불로 당초 설정 목표액 대비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과 인천시 그리고 경제청 공직자들께서 그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을 종횡무진하면서 외자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셔서 본의원도 많이 칭찬하고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의 역시 에이펙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의 실업률은 대략 4.1%로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고요. 상가 부동산은 거래 절벽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래의 주역인 청년 인구는 대략 인천을 떠나 서울, 경기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인구 증가에도 인천의 청년 인구는 2022년 기준 85만 명대로 감소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 실질 기준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23년 국가 실질 기준 경제 성장률 2.4%에 비해 인천은 6.0% 성장률로 그리 많이 낙담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인천 기업 경제를 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실장님. 23년 산업부에서 제시한 인천시 통계를 보면 인천 기업의 85%가 작년에 정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인 2%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서비스 산업으로 전체 규모의 63.7%를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역 내 총생산, 실업률, 생산인구 유입률, 외국인 직접 투자액 등 단순 수치상 지표들만 놓고 보면 인천 경제 모멘텀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상 인천 경기가 최악이다라고 평가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시장님? 우선은 경제 상황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국내외 외적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또 내수 경기도 침체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원활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천이 그래도 지난해 6%의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면서 전국 평균 2.2%를 훨씬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도 보여집니다만 실제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조업 부문은 나름대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를 유지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하고 서비스업 부문은 여전히 그렇게 썩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떤 단일한 처방을 갖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력 대응 체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제가 국내 투자 유치 활성화를 비롯한 이 큰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될 부분이고, 특히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좀 문화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인천 경제 활성화 뭐 이런 거에 실제적이고 다각화된 방안을 글로벌 탑10 시티 프로젝트다.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탑10 프로젝트가 잘 성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다각화된 방안 마련, 경제 활성화를 다각화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이런 식으로만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점도 함께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본 의원과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대해서 신중년에 서로 입장을 같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시장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당시 본 의원은 부영 테마파크 부지를 포함한 송도 유원지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대한민국 경제, 나아가 인천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심화가 우려되는데도 인천 경제 환경을, 인천의 지속 가능한 인천의 경제 환경을 구축하려면 경제자유구역이 추가 확대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지만은, 이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자 유치의 하나의 핵심 지역이고, 이를 통해서 지난 21년 동안은 우리 인천시의 외적인 그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투자 수요에 대비 공급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강화남단 지역이라든가 또 내양 이론, 그리고 송도 유원지를 중심으로 한 이 경제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유 의원이 관심 갖고 있는 송도 유원지 부분에 대한 경제적 확대 지정을 통해서 보다 더 활발한 투자 유치와 지역 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추가 지정 및 확장, 그리고 불확실성에 과도하게 베팅하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 확장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무분별한 또 확대를 결코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정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논리와 명분을 갖고 정부 협의를 통해서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타당한 이유와 또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달성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걸 갖고 지정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송도 자유경제구역에
부동산 서비스 확장으로 인한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서 우려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시장님. 기대 성장률이 저조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동산 서비스 확장을 계속하면 지방 부채 상환 비율은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또 증가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앞서고요. 설 예를 우리는 사실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칫 내실은 없이 외연 확장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 이 확장이라는 게 경제구역의 확장이라는 것이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오히려 내연을 충실하게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를 들면 송도 지역도 그 유원지 부분도 이를 통해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혜택 그리고 정부의 어떤 지원책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결단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제 진행이 돼서 원활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겁니다. 네, 경제청도 인천본청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인천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마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 겁니다. 연결해서 지난 5월 22일 정부가 일개 신도시 선도지구의 통합 재건축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2021년 초 착공 및 2030년 입주를 시작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기대를 하고 있던 본인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지구가 뒤로 밀렸죠. 그 시민들의 아쉬움이 큽니다. 인천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거는 이미 기존의 신도시를 한정해서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연수구 같은 경우는 그 신도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타 연수구나 남동구나 이 기타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연해서 보면 본인 지역구 연수구가 지금 시장님 말씀 주신 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정비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만 옥년동과 청학동 일부 지역이 배제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죠.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선정 관련 용역 진행 시에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송도 유원지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 지정과 송도 신도시 연수 동춘 옥년 연계 발전 중에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시는지 아까 답변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15년째 필요하고 있는 연수구 부영 테마파크하고 송도 대우자판 개발사업 속개, 송도 역세권구역,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과 2025년 인천발 KTX 준공 등 단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송도 신도시와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이 구역의 송도 경제자유구역 확대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고 기착공항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기존에 송도 국제도시하고 연계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맞다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이 사업도 사실상의 국제도시하고 그다음에 구송도 부분이 너무 분리돼 가지고 마치 다른 지역인 것처럼 되는 부분을 오히려 지금 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 개발 차원으로 바꾸는 것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맞고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 확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 템즈 강변을 활용한 런던 금융특구라든가
또는 송도 신도시하고 매우 유사한 매립지인 캐너리프, 그리고 성남 분교, 판교 사례와 같이 그 송도 유원지 그 지역을 도시산업 집적화 이렇게 해서 전략을 좀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네. 그런 제안도 함께 드려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인천 경제 활성화에 쌍두마차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과 외자 투자 유치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확대도 필요합니다만 경제구역청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산자부, 기재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 진행에 특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산업 경제에 대한 유능한 분석과 전략을 바탕으로 외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시장님? 네. 네. 그런데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을 보면 분석과 전략을 바탕으로 한 외자 유치 실적은 미미한 반면에 추상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빈약해 보이는 영어 통용도시 프로젝트라든가 사우디 정부의 2040 정책과 유사한 2040 비전 전략 수립을 위한 TF 구성 등 도무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발표들만 일삼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추상적인 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분석과 전략을 기반한 외자 유치 등 경제청 본래의 역할을 강화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야 될 부분은 인천을 이렇게 글로벌 도시로 키워나가면서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적 역할을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또 비전을 설정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40 비전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수립되어 있는 계획에 더해서 국내외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고 투자 유치를 좀 더 고도화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을 하기 위한 팀을 자체 구성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TF를 운영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지금 이 TF 운영의 목표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어 통용 도시도 말씀드렸는데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송도, 영종, 청라와 같은 국제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먼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글로벌 사고 체계가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영역 통용 도시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밝혔고 이것을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지금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납득할 수 있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발표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인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글로벌 탑10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천시를 위한 어퍼핸드를 가져갈 역량을 잘 살펴보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자칫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상황처럼 외교부와 산업부에 끌려다니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에이펙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모레가 오늘 3일입니까? 네, 오늘 4일입니다. 4일입니까? 7일 날 제가 직접 그 외교부에서 PT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가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은 향후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제 수도입니다. 글로벌 탑10 시티, 뉴용콩 시티,
재물포 르네상스, 영어 통용도시 등 거창한 비전 선포식과 사업계획 발표는 있었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새로운 이슈도 추진 동력도 컨트롤 타워도 없습니다. 유종복 시장님, 대한민국에서 자타공인 행정을 누구보다 잘하는 시장님께 시민들께서 큰 기대를 걸었지만 몇 가지를 제외하면 안타깝게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의 비전은 토건산업 1세기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지속가능한 인천을 대개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전략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구호만, 재탕 삼탕의 공약만, 그리고 실체 없는 준비만 하실 겁니까? 둘째,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주역은 이제 인천입니다. 인천이 에이펙을 유치하고 확실한 경제금융 주도권을 확보하여 한국 경제를 다시 힘차게 견인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등 경제구역청의 구태행정에 의존하지 말고 황골탈퇴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탑10 시티 비전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또는 글로벌 도시 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글로벌 인재를 모아 사업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모두 다 할 수 없다면 가장 중요한 몇 개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인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